요즘은 젊은 청년들의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졌다라는 거죠. 당근마켓 번개장터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실제로 소비가 이제 새 상품이 아니라 중고 상품들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런 중고 상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도 이미 이제 젊은 청년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건 뭐겠습니까? 이제 합리적인 소비,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이미 이제 내몰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소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이 새로이 적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물가가 되게 비싸서 어떻게든 고물가인 상태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생활비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 또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알라딘 같은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고릅니다. 그러면 15,000원, 20,000원 하는 책을 5,000원, 7, 8,000원, 이 적게는 반가, 많게는 한 3분의 1 가격 정도로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책도 되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개의치 않죠. 게다가 번개장터 혹은 당근마켓 이런 곳에서 이 간단한 이제 이 자파류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곳에서 깨끗하고 이 저렴한 것들 구입해서 쓴다라는 게 결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저만 그렇게 사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그런 걸 되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식품들을 구매해서 먹고, 스크래치가 난 재포장된 리퍼라고 하죠, 가전제품들을 골라서 사고, 그런 것들을 득템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중고나라 이런 데도 보면 급처라고 해서 급하게 처분합니다 라고 해서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전자기기들 싸게 내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저렴하게 구매해 가면 꽤 유행하고 좋죠. 물론 요즘은 그런 중고거래 관련해서도 사기가 많아서 웬만하면 고가 상품들은 직접 현장에서 물건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돈을 건네주는 그런 이제 거래 형태도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묘에서 아주 헐값으로 저렴하게 구제 옷들 구매해서 사는 청년들도 많고, 또 이제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곳에 가서 둘러보면서 아이쇼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문화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게 선진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비슷해진다라는 겁니다. 선진국들도 보면 플리마켓 이런 데 나와 있는 옷들 자기 사이즈 맞으면 가서 되게 싸게 주고 사는 거죠. 요새는 이제 뭐 아파트 단지마다 그런 플리마켓 이런 것들 장터를 정기적으로 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품들 거래 주고받고 하고 하면 이 쓰레기로 나올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대폭 줄어들고 서로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들을 나쁘게 봐야 될까? 아니죠.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좋게 봐야죠. 불필요한 낭비나 불필요한 소비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내수 경제로 봤을 때는 그 내수를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기업들은 좀 고민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새로운 상품 개발 아니면 행사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기획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죠. 그런 것들이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또한 고민하며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이 하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특별하고 우리는 물 안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이때까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때까지는 여유로웠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과당 경쟁으로 양질의 음식을 값싸게 즐겼던 덕분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죠. 되게 힘겹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현실, 우리네 상황들 이제 잘 따져보고 잘 좀 생각해야 되는 터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궁리하고 지내야 될지 좀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사는 게 애사롭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더 알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잘 좀 생각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 고민들의 상당 부분이 돈 문제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리고 그 돈 문제를 잘 좀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좀 더 굳게 먹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마도 철저히 심하다 싶을 정도로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짠돌이처럼 아끼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절약하자, 아끼자, 아껴서 500만원 모았어요, 아껴서 1000만원 모았어요, 절약해서 아파트 샀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아내가 이 반차가 바뀌어서 남편 아우디 사줬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려나요? 막 어디는 아니고 뭐 제네시스쯤 되는 국산차 사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요새 제네시스 G80인가 뭐 그 모델이 되게 많이 나와 있대요. 왜 중고로 많이 나와 있나 하고 봤더니 이 가오불이 나고 카푸어 애들, 젊은 친구들이 그걸 비싸게 이제 할부 이제 사놓고, 차 할부 갚을 여력이 안 되니까 다 이제 뺏겨가지고 그게 이제 와장창 시장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제네시스 G80이라고 하는 차가 저는 이제 어느 급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한테는, 저는 이제 꼰대고 옛날 노땅이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랜저 이러면 우와 대단한 차 이렇게 생각한 게 다였는데, 참 세상이 이제 많이 변했죠. 제네시스라고 하는 현대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해서 되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보통 사람들은 더 이제 고민스러운 나날들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